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가평군 광역형 장사시설 마을 설명회가 열리는 복장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마을 설명회는 부녀회장 주도로 마을 주민자치위원 8명이 가평 읍사무소에 신청하여 진행되는 것으로서 어제 부녀회원들이 가평읍을 항의 방문하여 부녀회장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101만 인구가 쓰는 시설이 되었으며 2026년에 경기 동북북권 중심시설로 연간 사망자 1061명 중 1002명이 화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는 복장리 마을에서 마을 설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 주민 고성리 주민입니다. 고성리 사시면서 이 복장리에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진입로에서 이 복장이 화장터로 오게 되니까 이 복장이보다는 저희가 피해가 더 많죠. 마을 앞길을 계속 네네, 연구차들이 그래서 장유차들이 지나다니니까 네네. 그게 예, 이 마을에 영향을 주신다는 예. 거죠? 그리고 저희 동네는 거의 펜션이나 전부 그 유원지기 때문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놀러 오지 않고 또 여기가 지금 가평군이 계속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요 근래에 남이섬이나 뿌띠프랑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아진 자연유원지잖아요. 그 특구 지역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화장장을 하면 놀러 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계속 조금씩 늘고 있고 인구 밀도가 가평군이 가장 지금 밑바닥인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사 와야 되는데 화장장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한국 정서에는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럼 놀러 오는 사람들도 못 놀러 올 뿐더러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지. 이런 좋은 환경에다 화장장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당연히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고성리에서 오신 마을 주민분의 반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또 옆마을 산유리에서 오셔서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유리에서 오셨는데요. 복장리에 화장시설이 설치된 걸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 복장리는 산유리 인근 지역으로서 복장리에 그 종합 장사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75분 국도를 이용해서 하루에 연구차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연구차뿐이 아니라 유가족 차까지 이제 그 빈번하게 되니까 도로 채층은 물론 관광 가평 이미지로서 북한강을 끼고 있는데 복장이나 산유리나 유람 시설이나 그 빠지 운영하고 펜션 이런 사업이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당연히 필요는 하다고들 일부는 얘기를 하지만 저도 필요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평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관광 가평의 이미지로서 관광객이 떨어지면은 그 나머지의 그 화장 시설에 필요한 것만 인정은 된다고 그래도 그 사람 생계가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도 협소해지는 거고요. 또 혐오 시설이라서 인근 지역의 땅값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가평 군수님 동네 아니면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가평이 하루 1.8명이 사망을 한다면은 10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평 추모공원 뒤에다가 한 2기 정도만 만들어서 가평사 주민만 받으면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건 나도 산유리도 들어서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건. 근데 만약 가평은 인구가 6만이고 나머지 3개 시군의 인구를 따졌을 적에 가평은 장기적으로 볼 때 소멸 시군으로까지도 선정이 되는 그 언론에 나오는 마당인데 그럼 결론은 남양주, 포천, 구리를 위한 화장장이 되는 거지 가평을 위한 화장장은 아니다. 그럼 가평의 모토가 뭡니까? 군청 홈피 들어가 보십시오. 발길이 머무는 곳 가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군정의 이미지하고도 안 맞고 청정 가평의 이미지도 안 맞고 또 특히 복장이 저는 가평에 들어서는 자체를 반대는 한 입장이고요. 복장이 들어서는 거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의 터전이 혐오시설 인근 지역으로서 땅값 하락, 생활권 불편, 도로 불편, 또 관광산업으로서 살림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고요. 또 나는 제일 적어한 것이 작년에 아마 가평에 그 유람선을 아마 띄워가지고
기관장들이 시승식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돈 수억 들여서. 그게 이 가평으로 아마 이 북한강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럼 유람선에서 화장시설 구경시켜주는 목적이 있는 건지 군수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가평에 들어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복장이 북한 강변 수변 구역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유리에서 오신 마을 주민의 얘기는 화장장이 필요한 인식하지만 이렇게 광역형으로 많은 화장시설이 들어서서 관광 가평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것은 좀 반대한다는 입장이십니다. 아 이거 책방이 좀 먹어. 참.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도로 또 가평군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뭐 찬성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뭐 나중 문제지만은 이게 됐다 했을 땐 주민들 이장님을 비롯해서 일 참 많이 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요양병원 같은 것도 좀 전국적으로 가평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요양병원 같은 것도 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선전 좀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찬성 반대도 안 들어간 설명회만 들으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전화를 들어서 내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70% 이상이 돼서 찬성이 됐다고 아유 그럼 난 이제 그럼 찬성하겠다 하고서 가평 안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양병원 문제부터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금방 얘기를 해. 가평구에서 몇십억 들여서 저 복장고 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데 쓸모가 없다 이거야. 그런 건 좋다다. 그야 얘기하셔서 먼저 추진위원회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다니까 벌써 화가 났다는데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이래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도와주는 거 외에 이런 거 되면 이런 걸 우리가 행정에서 좀 앞장서서 해줘가지고 지금 주민들 저비하니까 땅값을 주세요. 환경을 잘 만들어줘가지고 왜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오면은 그 이상의 효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120억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복장리가 뭐 아직 뭐 이 설명회를 드리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신청 대상지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 그 지역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그 마을에서 수익을 내거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진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최종 후보지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사업들을 아이템들을 내서 그 법인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게 저희 쪽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120억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그런 부분들 뭐 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을 만들어서 해준다고 그래 좀 네네. 찬성으로 지금 누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무리 지금 복장리가 여기 설명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임의대로 뭐 말씀드리고 가면 그게 저는 가평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꼭 검토가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대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건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절차가 너무 급급하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3월 8일부터 5월 7일 요 사이가 60일인데 5월 7일은 내일 모레 금방 5월 7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까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벌써 주민들이 인식을 잘 못한 상태에서 찬반을 가리고 있어요. 서명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 찬반을 가리는데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저 역시 그러는데 서명을 받자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이 잘 돼가지고
장단점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마을의 좋은 점은 이렇고 나쁜 점은 이렇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교육을 바꿔서 해야 되지. 지금 엊그저께도 보니까 한 사람이 반대도 2번 찍고 찬성도 1번 찍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저 역시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지금 잠깐 설명을 한 가운데서 뭐 약간의 그 교육은 됐습니다만은 이 정도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5월 7일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좀 더 많은 교육이 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찬반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의 일일이 얘기하면 그게 설명회가 됐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래도 참여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좀 더 시간을 더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추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뭐 다른 청평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이장님들이 그 세종시로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보신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설명을 좀 더 잘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게 오픈되는 것들이 좀 약간 부담스러우셨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 점은 저희 쪽에서도 홍보가 좀 많이 미약했던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83-2에 살고 있는 차성원이에요. 여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모두가 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누구나 찬성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말이나 이런 데도 다니면 길이 좁아서 딴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없어요. 먼저 간 사람은 다 교통 위반한 사람이에요. 이 앞에 다닐 때. 이 앞에 지금 6m 도로입니까? 저런 걸 하기 전에 도로 개선부터 해주시고 그런 약속부터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딴 데도 보면 그 도로가 넓고 그래도 장의사 때문에 교통난이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장의사 차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장일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생각해서 어떤 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공고 기간 동안은 가평군에 있는 행정리에서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장리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만약에 복장리가 신청해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교통량 검토, 환경적인 거 검토, 이런 법적인 기본적인 약간 그런 검토를 맞춰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의 사람들이 큰 피해가 없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면 그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불편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최종 후보자가 된다 그러면 그런 교통이나 환경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계획에 담아서 진행할 겁니다. 아니 먼저 하고 해놓고 그런 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먼저 하자 이거 아니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평군과 이 마을 만약에 최종 후보지가 되는 마을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를 써서 그 계약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개장하기 전에 이 인센티브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하고요. 그 교통편은 여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70%라는 숫자를 갖고서 이제 찬반을 논했었는데 이번에 또 55%로 또 내려갔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어떤지 몰라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그냥 찬반 논을 하고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마음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아주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55%로 내려갔는지 그것 좀 한번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1차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1차 진행하다 보니까 이 주민 동의율에 대한 70%를 기존에 전에 있던 그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기준을 잡다 보니까 70% 정도를 이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건상 1차 때 보니까 저희 쪽에 이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군인에 속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골프장에 속해서 그냥 주민등록만 놓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이장님들이 이걸 받으려다 보니까 그 수요가 실제 거주하는 본 사람들이 아닌 분들까지 다 받다 보니까 거의 100% 이상의 그런 어떤 찬성률이 나와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구조적 문제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가 요번에 55%는 이걸 했다고 해서 최종 후보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커트라인을 좀 낮춘 겁니다. 그래서 더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종 후보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건 한 7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사를 해서 포화 상태가 되면 더 늘려요? 아니면 거기서 스톱해요? 지금 포화 상태라는 거는 공사를 저희 건물을 다 준공하기 전에 사업비가 추가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지금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4개 지자체하고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어떤 정당한 사유로 인한 발생들이라면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사업비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만약에 어느 리에서 확정이 돼서 700억에 공사를 해서 화장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거기서 더 늘리는지 아니면 다른 리에 또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최종 후보지가 된 지역하고 상의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족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을, 아까 말씀드린 법인과 저희 가평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확장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과 협의해가지고 확장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수급 계획을 어느 정도 다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어떤 확장 부분이 근시일 내에 논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화장하는 거는 가평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나머지 거는 부속 건물이나 이런 거는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지만 화장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가평군에서 100을 다 가져가는 게 그 마을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네. 저희 공고문 보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녹여서 그 마을에 120억이라는 그런 어떤 금액을 좀 측정해서 담아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은 아니 만약에 예지 4개군에서 이게 MOU를 맺어서 이렇다고 면제를 해주신다고 치고 안 한 마을에서 예를 들어 강원도라든지 거기도 꽉 차서 이쪽으로 왔을 때 그분들한테는 화장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을 받는다고 쳤으면 마을에도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가 떨어지냐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별도의 화장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에 별도의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들은 공고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발생한다면 그거는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차후에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게 춘천이나 지금 원주 그쪽에서 지금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구 정도는 급하게 몰려서 넘어올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테이지가 큰 변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요. 마을에 이제 주민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검색도 해봤지만 최고위원 대학교에서도 아마 염하는 학과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복장에도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몇 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평군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화장하는 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을 뽑아서 교육해서 이 친구들을 여기에 안정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장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시설 건물 다 관리는. 근데 운영권을 드리는데 아까 운영권 드리는 거에 염이 들어가는 거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은 마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전문가들을 뽑을 때 그 지역 분들을 그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시면 되시는 거죠. 운영권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염과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번에 가평읍에서 설명회 할 때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이제 일용 인부나 그 안에서 쓰는 일시적으로 쓰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 부분이나 아니면 단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좀 채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저희 국장님이 그쪽에서 그때 답변을 하시기로는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겠다라고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역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채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60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40명이나 50명 정도로 해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로테이션을 돌고요. 그거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뭐 조경이나 아니면 그 밖의 것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인력들이 또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 다 어떤 이 지역 우선권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120억의 1세트부를 이제 그 마을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요, 그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120억에 대해서 마을에서 토지도 구입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주민이 말씀했잖아요. 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개인 땅들을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해서 뭐 3m, 2m 이런 도로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 4m 이상이 돼야 되니까 뭐 인허가라다 이렇게 충족이 되고 지금 이제 소유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내 땅이니 측면에서 막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120억에서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길을 소유해서 그 길을 도로로 만들려는 이런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 서로 외지인도 그렇고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서로 통행이 원활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 돈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제가 120억이면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런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냐라고 해서 화장료에 뭐 30%든 20% 마을에 주면 그런 거죠. 마을에 법인에서 잘 운영해서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 줄 수 없나 이거죠. 좋으신 의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사항에서 기재된 것 외에는 별도로 제가 더 추가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 아까 경주 사례를 봤을 때 경주의 인센티브가 100억입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저희가 벤치마킹에서 확인한 결과 거기서 60억으로 시내에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60억을 들여서. 그리고 40억으로 LG 창고, 물류 창고를 건설해서 LG 공장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사례가 뭐 너무 좀 눈에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월 임대 수입이 4,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법인에서 만들어서 그걸로 지금 어떤 그 생산적인 것들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 지원해 드릴 수 있지만 추가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무리 담당 팀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다른 데서도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런 돌파구를 좀 찾으셨더라고요. 근데 울진군 같은 경우는 그 펜션을 그 28억을 들여서 펜션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월 수입은 경주시하고 좀 차이가 좀 발생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그 생산적인 사업 부분에 투자하실 수 있고 그 주체는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들을 계속 그 수익 운영권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복장리 마을 설명회를 추진하신 마을 부녀회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복장리에 지금 마을 설명회를 추진하신 그 배경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주민들이 설명회도 안 듣고서 이게 찬반이 나눠져 갖고선 찬성하는 팀들을 조금
좀 눈치를 보게끔 만들고 반대표들은 벌써 설명회도 하기 전에 그냥 벌써 몰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 이거는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설명회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저보러 그러면은 왜 이걸 안 하느냐 했더니 개발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큰 공사를 개발위원회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추진을 못 하는 건 이건 이장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따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도 이게 찬성이 되는데 개발위원회가 반대를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개발위원회가 찬성 반대표를 우리가 해질 않았지 않았냐. 몇 명이냐. 12명이래요. 그러면 12명을 그럼 내가 기한을 작성해갖고 과반수가 넘으면 설명회를 할 것이냐. 근데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문을 작성해갖고 12명 중에 8명을 받았어요. 지금 1차 신청 때 복장리는 또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뭐 행정적 절차가 좀 미비해서 네. 그 반대 신청을 처리했잖아요. 네네. 이장이 나한테 와서 총회를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총회를 모이면 안 된다. 공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좋고 나쁜 건 판단해야 된다고 나는 주민들이 찬반을 이걸 듣고선 해야지 듣질 않고서는 제가 판단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잘 들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장례장부터 해놓고 모든 그 인센티브나 이런 걸 약속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들고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 먼저 한 다음에 장례식장을 하도록 찬성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한 설명회는 다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를 늘려도 장례차가 드나들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면 다 교통 위반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좀 아시고 또 홍보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좋고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요. 가평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평은 간선도로가 지금 한 2개 있지 않습니까? 이쪽 75번 국도, 저쪽 37번 국도인가요? 46번 국도. 이렇게 간선도로가 2개가 있는데 다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복장리에 화장장이 들어오면 산율이나 그 고성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전부 그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지역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이걸 설치를 하고 또 반대한다고 해서 안 오고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우리 가평 그 청정 이미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보입니까? 지금 보면은 가평 인구가 6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남양주 구리 포천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30만 명쯤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쪽에다 해야지 왜 우리 쪽에 합니까? 저로서는 김성기 군수가 그 임기 지금 3번 이제 하시고 이제 1년 남은 걸 이걸 활용을 해서 무모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 결정을 내린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하루에 여기 이제 화장로가 10기인데요. 10기에서 태우는 그 시신이 한 59 정도는 나와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럼 59면은 한 구당 차량을 말이죠. 우선 영구 버스 한 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요새는 보통 캐디락이 또 붙어요. 캐디락에 이제 조화 달아가지고 그 2대 정도만 따져도 사실은 더 되지만 2대만 따져도 50대면 몇 대입니까? 100대 아닙니까? 100대가 들어갈 때 100대 또 이제 다 끝나고 나갈 때 100대에서 200대인데요. 이게 한 10여 시간 동안 집중되기 때문에 이걸 그 따져보면 한 2, 3분에 한 대씩이에요. 우리가 맨날 일상생활하면서 연구차만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여기 복장이 36대 사는 사람인데 난 다른 거 다 몰라요. 복장리가 인심 좋고 옛날부터 의리 좋고 그런데 이걸 해서 마을이 분열이 된다. 난 다 한 가지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우려성이 그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장리 그 장사시설 반대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좋게 나쁜 건 잘 모릅니다. 근데 먼저 번에도 먼저
번에 그거 한다고 그러다가 사실은 철회하고 말았거든요. 동의 반대를 많아서. 근데 요번에 또 이걸 55%를 낮춰갖고서 또 한다고 그때 각서까지 사실은 제가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이장 각서니 추진위원장 각서니까지 다 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게 분란만 일으키니까 아주 동네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아주 살질 못하겠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